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맨 앞이에요. 그죠? 맨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번 이 책의 맨 끝까지 끝났고요. 다시 태스크 1으로 넘어가서 1페이지 할 차례 1페이지. 그죠? 맨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1페이지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리딩. 예, 아직 1페이지를 시작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딱,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1페이지만 딱 시작을 하시는 얘기죠. 앞에 문제가 사실 더 좋아요. 또 이게, 아무래도 앞에 문제도 이렇게, 시험의 경우에 맞는 문제가 많겠죠. 뒤에도 있지만은, 이 안에 총 리딩 12세트가 들어있거든요. 12세트 들어있는데, 가능하면 꼭 다 좀 풀어보시면 좋겠죠, 일단. 자, 일단, 오늘은 파트 1과 파트 2를 보겠습니다. 세트 리딩은 총 4개 파트입니다. 4개 파트고요. 시험 문제가 38문제예요. 아까 리스닝도 아까 리스닝 6개 파트였었죠. 역시 38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네, 이제 4개 파트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 28개 정도 맞으면 7점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28개 정도 맞으면 10개 정도 틀리면 7점 나옵니다. 리스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반 정도 맞으면 5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이게 난이도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난이도 따라 가지고 애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보통 그 정도로. 그래서 한 10개 정도 틀리면 여유 있게 7점 날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그렇게. 그래서 4개의 파트인데 파트 1과 2는 뭐냐면 리딩에서 이것은 이메일 문제예요. 이메일. 아시겠죠? 이메일. 그러니까 이메일을 읽고서 독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죠? 이메일 쓰는 그 내용 수준이니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1, 2는요. 근데 1과 2의 차이점이 뭐냐면 2에는 도표가 들어가요. 그림 같은 게. 그래서 그림 같은 걸 보고서 이게 답을 채우는 게 두 번째라 두 번째가 좀 더 어렵습니다. 1보다는. 1은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고 대신에 답장이 있어요. 답장. 그래서 오늘 먼저 공부할 태스크 1, 파트 1은 11문제가 나오고요. 11분 동안에 푸는 겁니다. 11분 동안 11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미리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시험 보실 때 목 테스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 테스트. 한마디로 파트 3를 풀었는데 파트 3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개 다 푸셔야 돼요. 참 좀 재수없는 경우인데 근데 뭐가 목 테스트인지 우리가 몰라요. 둘 중에 하나는 채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닝과 리딩에만 나와요. 스피킹과 라이팅은 없어요. 목 테스트가. 자기들 연구용이래요. 맞다. 그죠? 근데 참 짜증납니다. 그거 나오면. 그죠? 왜냐면 이게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지 얘기가 조금, 이제 조금 이거는 확실한 거, 오피셜한 거 아닌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이 두 개를 봐서 그 중에 높은 걸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얘들 공개는 안 해요. 얘들 절대.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저도 100%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이제 슬쩍 전해온 얘기로는 두 개를 봐서 조금 높은 걸 준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행이죠. 그죠? 그럼 다행이죠. 근데 얘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연구용이라고만 딱 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연구용은 그 주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면 좀 정확한 실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어쨌든 여러분 두 개를 다 푸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리스닝도 3 끝났는데 또 나왔다. 그럼 이게 하나는 목 테스트구나. 그래서 두 개 다 최선대에 푸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 10분 더 신경 써야 되면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해요. 예. 예. 컴퓨터가 느리다든지 예, 예. 그렇게 예. 하는 문제는 하나는 이거 찍고 하나는 문제가 다르죠. 다른 문제가 제가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다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똑같이 주어지고요. 똑같은 문제 한번 더 보신다 보시면 돼요. 고생을 더 하게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시험 보실 때 혹시 목 테스트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있으면 조금 재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더 좋은 걸 준다면 재수 없는 거 아니죠. 그죠? 오히려 그죠?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두 개를 다 최선다해 푸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파트 1은 11문제가 나오고 11분 동안에 풀고요. 앞에 6문제는 일반적인 독해 문제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메일용 읽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내용 아주 전형적인 독해 문제예요. 뒤에 5문제는 답장 문제인데 답장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문맥에 맞게끔. 아시겠습니까? 앞에는 이메일 내용을 참고해서 문맥에 맞게 빈칸 채우는 게 뒤에 5문제예요. 그 11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문장 자체는 되게 쉬워요. 이메일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트 1을 읽으실 때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도시 이름 나오면요 반드시 그 응용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가 언제 필요하냐면은 그 리스닝엔 필요 없고요. 리딩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리딩에. 왜 리딩이 두 번 읽을 시간이 없어요. 11분 동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못 읽습니다. 이 시간. 그러니까 한 번 읽으시면서 사람 이름 나오고 그럴 때 적어두세요. 얘가 누구다. 뭐 인간관계 같은 거. 그 적어두시면 나중에 또 보셔야 돼요. 얘가 누구였지? 그러면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마조마해지면요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꼭 처음 보실 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름이라든가 도시 이름 같은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시간 아끼는 방법이에요. 진짜. 그러면 파트 1은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파트 2. 자, 그럼 파트 1 문제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인데요. 자, 이메일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메일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수신자, 발신자의 관계 많이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편지 쓴 목적이 뭐냐 많이 물어봐요. 정말 자주 나와요.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 그리고 편지 쓴 목적 그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그 두 가지. 자, 그럼 그래서 이제 먼저 이메일 시작되면은요 이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러니까 리딩 문제는 왼쪽에 리딩, 오른쪽에 문제고 하나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문제부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번 문제부터 풀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닝은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리딩 그렇지 않아 하나면 다 나오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사람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자, 수신자가 누구죠 지금? Hi, Mia. 미아죠. 자, 뒤에 발신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 옆에 패밀리 이름, 서네임이 없죠. 그거는 사적인 편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톰슨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공적인 편지예요. 그러나 사적인 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 먼저 확인해 주시니까 마리아가 미아에게 사적인 목적으로 보낸 편지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편지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가 겪었던 거, 내가 이런 일 겪었어, 내가 뭐 했어 이런 게 주로 나옵니다. 공적인 편지는 정보를 얻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거의 두 가지가 골고루 나와요. 어떨 땐 공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편지니까 뭔가 자기 퍼스널 스토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문장 쉽습니다. 자, Hi Mia, I'm sorry for taking so long to reply your email이죠. 미안하대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take 시간 걸리잖아요. reply 답장하는 거죠, 그죠? reply 너의 이메일에 reply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As you know, I've been very busy this summer with Marcos University graduation and my family's visit from Chile. 자, 너도 알다시피, as you know, 내가 무지 바빴답니다. 이번 여름에, 그죠? Have been busy. 자, 근데 뭐 때문에 바빴어요? 마르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적어두셔야 돼요, 마르코. 이름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대학교 졸업, 아까 뭐 대학 졸업한 사람이 마르코예요. 또 하나가 내 가족이 방문한 것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다고 돼 있습니까? 칠레. 이런 게 다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편지 쓴 마리아. 마리아의 가족이 어디에 있어요? 칠레. 이 사람이 지금 방문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르코는 아직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The graduation ceremony was great. 아까 그 졸업식이죠. 졸업식이 아주 좋았답니다. great 때입니다. 자, too bad가 나온 건 어떤 뜻이에요? 아, 정말 안 됐다. 뭔가 안 좋은 역 나오는 거죠. 그죠? too bad. 정말 안 됐대요. 왜? You guys couldn't make it. 자, make it은 뭐랑 똑같습니까? 그냥 come과 비슷하죠. come. make it 나오는 그냥 come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come. 그래서 너 파티에 올 수 있어? Can you come보다도 make it to로 파리한 말 많이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come 대신에 make it은 참 많이 써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 수가 없어서 참 안 됐다 그 얘기죠. 어디에 못 왔다는 거예요? 졸업식에. 그러니까 마르코의 졸업식에 누군지 미안해가 못 온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But we understand it's a bit of a drive from Calgary. 자, 도시 나왔죠, 그죠? 우리는 이해한대요. 뭘 이해해? 그것이 좀 a bit of는 좀 꽤 운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캘거리로부터. 중요한 단서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미아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캘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캘거리 적으신 다음에 미아의 도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게 빠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어디였는지.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은요. 막 긴장되고 뭐 그래가지고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보가 나올 때는 적어두세요. 캘거리는 미아의 집.
이렇게 이거 적어주시 바랍니다. 1초도 한 2초도 안 걸려 이거 적어주시면 돼.